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현역 의원을 다시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상당수 도내 의원들이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곡물 소비를 부추기고 지방 섭취 과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소축산물 등급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현재 원활한 소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정체가 풀리면서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동군산에서 서서울은 3시간 40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귀경 차량이 다시 늘면서 고속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겠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너도 나도 바쁘다 보니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아니면 친척들 얼굴 보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죠. 이런 가운데 3대가 한 집에 모여 복작복작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적인 몸동작을 선보이는 74살 박윤균 할아버지. 반평생을 성실한 농사꾼으로 지내다 10여 년 전부터 가진 취미가 수준급이 됐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든든한 며느리와 새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취미생활 하시니까 자랑스러워요. 박 할아버지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연습할 때만큼 안 되네요. 어떻게 긴장해서 그런가. 온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추석. 이쁘게 만든 사람, 제일 이쁘게 만든 사람 누군가 봐야지. 도란도란 오가는 이야기 속에 각자 개성대로 빚은 송편이 어느새 한가위처럼 푸짐해졌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노인들만 사는 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와글와글 사니까 재밌어요. 흔치 않은 3대 가족. 수가 많다 보니 서운함에 불끈한 적도 서로 배려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더 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니까 어른들도 공경할 줄도 알고 인성도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하는 박윤균 씨 가족.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이라는 말까지 생긴 시대에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농업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식물을 기르는 농업체험이 건강 증진과 정서 안정은 물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원에 나섭니다. 농진청은 학교 텃밭 조성과 관리 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김제 청소년 농업체험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단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92% 진행된 가운데 조성 계획 당시 2만 9천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전북 혁신도시 인구는 17,600여 명으로 계획 대비 6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2%인 부산이나 83%인 울산에 비해 낮지만 전국 혁신도시 평균 29%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학교의 사서 미배치율은 높은 반면에 도서관 장서 수나 구입 예산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가운데 685곳에 사서 교사나 사서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89.4%의 미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전국에서 5번째, 장서 구입 예산은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에 맞서 신당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야권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공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 총선의 대결 구도를 이창익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전북 지역 총선의 격전지로는 단연 전주 완산을이 꼽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30%를 넘기며 이 의원을 압박했던 새누리당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일찌감치 신당행을 선언한 장세환 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도는 새정연의 아성에 예전과 달라진 새누리당의 위상, 그리고 신당 세력의 도전이라는 전북 지역 총선 3파전을 상징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 주류 비주류 간 공천 대결도 관심입니다. 군산에서는 비주류인 김한길계의 김관영 의원에 맞서 주류 측 함은경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이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 갑은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춘석 의원에 맞서 친노 주류의 한병도 전 의원이 일찌감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새누리당에선 김경한 서남대 총장이 뛰고 있습니다. 익산 을에서는 범주류의 전정희 의원과 비주류의 조배숙 전 의원의 여성 의원 간 재대결이 성사될지 눈길을 끕니다.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 간 맞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창에서 칩거 중인 정동현 전 의원이 순창이나 전주에 직접 출마하거나 인물 영입으로 세력을 구축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전문기관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이어서 향후 대결 양상은 섣부른 판단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하림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익산 하림본사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특별 세무조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상 운송업체인 펜오션 인수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닭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수시 논술 전형 지원자를 위한 특강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6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지원자를 포함한 고등학생들을 위해 다음 달 1일 도교육청에서 논술 답안지 작성법 등 전략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문 강사진이 초청돼 대입 논술 전형 출제와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춘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2%로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은 조만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릇된 보험료 청구를 개선하고 비싼 비급여 의료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한 의료비 산정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의 즐거움이 가득한 풍성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나흘간이어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정감 어린 시절만 하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의례 그렇듯이 모인 사람들마다 경제 얘기나 정치 얘기, 지역 사정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글쎄요, 요즘엔 밝은 소리보다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엄혹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DJ와 노무현 정권 시절 정권 탄생의 산실이라고 불리웠지만 현재는 장관 한 명 내지 못한 수모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최대 22개나 됐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현재는 11개지만
앞으로 10개가 될지 9개가 될지 모를 정도로 전북의 정치적 위상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요직의 전북 출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가 이러니 경제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재벌과 대기업이 온 나라 경기를 주물럭거리는 현실에서 지방 경제가 힘을 쓰기도 어렵지만 전라북도는 딱히 내세울 만한 먹거리 산업이나 성장 동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종도 공항이나 부산 가덕도 신항사업보다 먼저 시작된 새만금 사업도 아직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역시 영남권과는 정부의 지원이 달라서 시작조차 암담한 실정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에 이런 서글픈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면구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향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똑바로 살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마블링 위주의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지방 함유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등급제가 곡물 사료 과다 급여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는 지난 2012년 다큐멘터리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를 통해 마블링 중심의 등급 판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전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북 지역 15살 이하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모두 6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론 33.77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556건이던 것이 2012년에 59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78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자주 끊겨있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고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경계석이나 불법 주정차로 나타나 적절한 예산 투입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창군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광 홍보와 농특산품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원시가 올해부터 지리산에서 구절초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유룡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창군이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에서 귀성 귀경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복분자 음료 시음과 함께 농특산품 샘플을 선물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운곡 람사르 습지와 선운산공원, 고창읍성 등 문화관광 자원을 알렸습니다. 청정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을 알리는 노력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리산 구절초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중기마을과 지리산 길섭 일대에서 열립니다. 산과 계곡, 마을과 사람이 어우러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2만 2천 평의 하얗게 피어오른 구절초를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추억 만들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완주군이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6천여만 원을 들여 컴퓨터 21대 등 첨단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순창군이 개발한 토마토 고추장이 대형 유통 매장 입점을 계기로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역 전략식품으로 개발한 토마토 고추장은 토마토 발효액과 한분꿀을 사용해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바이 전북이 전북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변경됩니다.
전라북도는 바이 전북이 바이 전주, 바이 군산 등 지역 브랜드와 중복되고 타 지역에서 지역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높아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바이 전북은 현재 농축산물과 전통 가공식품 등 42개 상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라북도는 올해 말까지 20개 상품을 신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공단이 지난해 도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40곳을 조사한 결과 12.5%인 5곳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의 99배를 초과했습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어로구역 설정 등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자전거로 화합 다지기에 나섭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 군산 서천 화합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금강 자전거길에서 개최해 두 지역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도시는 조만간 행정실무협의회를 열어 교환 행사를 해마다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지난 2012년 3,500여 건에서 지난 2013년 14,10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뒤 지난해 15,800건, 올해도 8월 말 현재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1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특산품인 복분자술 선운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된 데 이어 최근 배상면주가의 복분자음도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복분자음은 고창산 복분자를 발효시켜 빚어낸 술로 연간 5천만 원 상당의 물량이 3년간 말레이시아에 지속적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시아 14개국 35명의 작가가 참여한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보는 간이역 사진전이 모레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항림 구희찬의 서예 전시가 전북예술회관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국악과 비보이가 만난 퓨전 국악극 한옥 스캔들이 오늘과 내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서양 화가 김정희 작가의 작품 일루미네이션 24점이 전주 한지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축제 강강수월래가 오늘 경기전과 전주천 등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리산 구절초 축제가 오늘부터 7일간 남원 산내면 중기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내일까지 한가위 한마당 한지체험을 진행합니다. 전통술박물관은 모주 거르기 등 전통주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까지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모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